여러분, 어떤 장소는요, 딱 봤을 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으로 한번 가보시죠. 와, 이 풍경 좀 보세요. 정말 눈부시죠? 이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술가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어요. 많은 화가들이 바로 이 통영의 풍경을 자신의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 담곤 했죠. 네, 맞아요. 통영은 이처럼 언제나 예술가들의 도시였습니다. 예술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문화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곳은 바로 이 남망산 조각공원인데요. 예술하고 자연이 정말 하나처럼 어우러지는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아름다운 공원이 사실은 아주 깊고 또 엄숙한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정의비입니다. 이 기념비는요, 수많은 여성들이 비극적으로 끌려갔던 바로 그 항구 근처에 세워져서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여성과 소녀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사적 배경이니까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역사를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일본한테 사죄 한마디를 받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소. 이 한 문장이 생존자이자 활동가셨던 김복득 할머니의 평생에 걸친 투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역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린 좀 다를 렌즈를 껴야 합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해주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증인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과연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생존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줄어들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수학의 힘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보면요. 놀랍게도 아주 예측 가능한 패턴이 나타나요. 바로 거의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하향 추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정말 냉정합니다. 이 수학적 모델에 따르면 2023년이 되면 생존자가 단 한 분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됐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9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단 8분입니다. 수학적인 예측이 얼마나 현실에 가까웠는지 이 숫자가 그 절박함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다시 공원의 조각 작품들로 돌아가 볼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방금 우리가 사라져가는 역사의 패턴을 읽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렌즈, 즉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이번에는 예술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보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작품 좀 보세요. 이토 나카미치의 네 개의 움직이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기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평행한 두 개의 선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평면을 만든다고. 이 작품이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저기 보이는 네 개의 평행한 기둥들이 그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면, 즉 평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면들이 주변 풍경을 새롭게 잘라내고 또 담아내는 거죠. 기하학의 원리가 예술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네 개의 평행한 기둥으로는 총 몇 개의 서로 다른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이우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자연 그대로의 돌하고 공장에서 나온 설판이 같이 놓여 있죠. 이렇게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그 둘의 관계는 뭘까? 이걸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결국 이 공원에 있는 추상 미술은요,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공간, 형태,
관계 같은 수학적인 개념들과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예술, 역사, 그리고 수학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의 시간을 사이에 둔 바로 같은 장소잖아요. 하나의 공간이 어떻게 그대로 이어지면서도 또 동시에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장소라는 건요,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층이 쌓여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라는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학적 패턴이라는 또 다른 층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정은 단순히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는 경험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매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곳에는 과연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